오늘은 탈모 완화 제품을 하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탈모 완화 제품을 써보고도 효과를 못 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이 제품은요, 원인을 잡는 탈모 케어 비엘모 두피 토너입니다. 이 제품은 벤스랩이 15년 동안 연구 개발로 완성한 특허 성분의 비엘모 308이 활성화돼 가지고 탈모 유발 물질인 DHT가 모낭에 쌓이는 것을 막는 새로운 원리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두피 온도를 감소시키고 두피 진정을 시키는 건 기본이고요.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탈락 모발 개수 71%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실제 결과값이 그 효과를 증명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엘모 두피 토너는 12개 마사지 팁이 있는 그 특수 헤드를 적용해서 톡톡톡 이렇게 건드려 가지고 두피를 마사지하면서 손에 묻히지 않고 모근에 유효 성분이 흡수되게 이렇게 설계가 됐다고 하고요. 최근에 미국이라든지 뉴질랜드 같은 데 수출을 해서 전 세계 탈모인들한테 희망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벤스랩 비엘모 탈모 케어 시리즈는 비엘모 두피 토너, 비엘모 샴푸, 먹는 비엘모 이렇게 세 가지 제품으로 돼 있는데요. 함께 쓰시면 더욱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비엘모로 먹고 감고 발라서 하는 탈모 3중 케어의 완벽한 그 루틴으로 탈모를 좀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시죠? 항상 저는 더 드리고 싶죠. 더 드리고 싶은 김복준의 사건 속으로 광고를 보시고요. 배송 그 메시지란에다가 사건 속으로 구독자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체험분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요. 구매는 유튜브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베니아모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톡톡톡 원인 잡는 탈모 케어 비엘모 두피 토너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오늘은 네, 우리 아우님 오래간만에 보네. 정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근데 이제 자주 통화하고 문자 주고받고 하니까 그게 또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은 안 드는데, 그런데도 오래간만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오랜만에 뵙지만 그래도 또 평소에 또 제가 또 형님을 존경하고 하니까 그러면 또 TV에 또 자주 보여주시니까 그때 또 가깝더라고요. 아우님 저 TV 한번 와가지고 같이 얼굴 한번. 형님 그때 하시던 거 서모 킹건에서 제가 그때 마약 사건 한번 이야기. 맞아 그때 그 봤지. 오늘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형님 사무실. 우리 아우님은 지금 이제 대학에서 강의하고 계시죠? 지금 경찰 생활을 제가 한 게 한 36년 정도 했더라고요. 아유 징그럽게 오래. 그 명예퇴직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현장에 있었던 그 경험, 지금 마약 범죄 수사 경험을 가지고 그냥 사기가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말이라고. 그리고 후배들에게 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게 또 실제 제가 했던 업무는 마약 범죄 수사를 했지만은 이제는 처음부터 손을 안 대게 하는 마약 예방적으로 한번 접근해요. 그럼. 그게 제일 중요해. 그 경험을 살려서 이론적인 공부를 접목하니까 지금 대학교에서 그 영산대학교 영산대. 양산에 있는데요. 경찰 행정학과 지금 겸임 교수하고요. 그리고 또 대학원을 제가 또 하나 하나 만들었습니다. 마약 범죄 중독 심리 전공이라고 올해 2년차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1년차 7명, 올해 또 7명에 14명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마약 관련 논문이 나오고 하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형님은 못 따라가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발버리고 있습니다. 최고.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이게 옹 박사님도 그쪽 관련. 맞아요. 이게 마약 쪽은 또 특히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 엄청 많이 되는데 말도 못하죠 지금. 실무 쪽 어떤 그런 게 없으면 논문 쓰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아요. 이게 또 우리나라 현황이랑 논문 쓰려고 그러면 외국 거 갖다 써야 되는데 또 우리나라 특유의 그런 현장에서 관련된 것들을 알아야지 어떤 의의가 있는 논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홍 교수님은 그 외국 사례를 가지고 많이 하시는 것 같은. 저요 염 교수님이 외국사를 많이 하시죠. 죄송합니다. 우리 아우님, 우리 후배님은 이제 퇴직했지요. 작년에 퇴직했나요? 작년에 제가 작년 2월달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경남청 마수대장, 마약 범죄 수사대장. 처음 마약 수사를 시작한 거는 이제 사이버 수사대였어요. 2005년도에. 2005년. 그 당시에 이제 첫째 제가 했던 사건이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대다수가 텔레그램 같은 SNS를 이용하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그냥 손으로 만나서 직접 주고받는 맞아. 손손 방식이라고. 근데 그 지금은 당시에 제가 했던 게 그 당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에 보면 우리 이 회사 공지사항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댓글이 나오잖아요. 그 댓글 밑에 이렇게 이게 글을 쓰게 만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필로폰 언어, 뭐 그런 것들? 뽕 이렇게 해가지고 주사기 하나, 언어. 짝대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글이 올라오면 구매를 하겠다 던지면 그래서 메일로 연락이 옵니다. 그런 방식이 제가 했던 게 2005년도인데 그때는 그랬지. 중국에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중국에서 직접 한국에 내가 원하는 주소로 택배로 국제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국제 우편. 그게 이제 우편 속에 이 우편물 속에 작은 장이 들어가니까 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직접 주소로 찾아오고 그랬는데 그게 최초 사건이었는데 아마 기사 검색을 하면 대한민국 최초 사건이지 않나 싶은데 그 당시에 26명인가 구속을 시킵니다. 와. 그 사건에 제가 하면서 앞으로 이게 대세가 되겠구나 하는 futbol을 보니까 근데 그게 제가 지금 경감 달고 제가 2009년 10년도에도 경남청 마수대장을 마약 수사 대장을 합니다. 하다가 다시 일선 경찰 수사과장을 돌다가 2018년도 경정을 승진해가지고 다시 마약 범죄 수사 계장으로 또 가면 이게 어떻게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이 마약 수사도 중독이 심한 것 같아요. 마약 수사도 중독이 되나? 제가 쉽게 못 빠지고 지금 10년째. 아 그래야지 저 마약 수사도 중독이 돼야지 마약 그놈들 중독된 놈들 잡지. 맞습니다. 저걸 알아야 되니까 제가 직접 먹어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그건 절대 안 되지. 제가 강의 나가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해봤냐고. 뭐예요? 먹어봤냐고. 해봤냐고? 그 얘기는 뭐 영화 보시면 영화가에 오면 의사들이 어떻게 해요? 맛을 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많이 먹어봤냐는데 실제 그런 이야기를 오히려 끄집어내면서 대한민국에는 누구라도 마약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강조를 하면서 기억 효과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여튼 저 마약 수사 관련해서는 현재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아우님들 전문 인력 전부 포함해서 포괄해서 우리 아우님이 최고니까. 마약 쪽에서. 네, 우리 구독자님들 저 아마 오늘 아주 괜찮은 정말 괜찮은 그 인사를 모셨으니까 관심 갖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이거 하나만 딱 얘기해도 우리 아우님 그 업적 치적이야 치적 바로 인식할 수 있어요. 전 세계 사건 버킹엄 마약 사건 그 일망타진한 사람이에요. 와 박수 그럼 쳐드려요. 이게 끝난 거 아니겠어요? 박수 쳐드려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지금 대한민국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마약과 관련돼서 근데 저는 생각해요. 이게 제가 마약 범죄 수사를 10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전에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보면 중년층, 중년층이 둘이 길에서 만나서 돈을 주고 약을 주고받는 이런 손손 방식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지금 이 텔레그램이라든지 맞아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이 결합되면서 이게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든요. 그 우리나라가요 특히 지금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인터넷 환경 자체가 굉장히 잘 발달돼 있죠. 잘 돼 있죠. 그래서 이게 택배 문화까지 겹쳐지니까 더군다나 거기에 또 폭발력을 가한 게 우리 2020 있었던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2000. 우리 갑자기 몰랐어요.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이게 생각나면 얘기해 주면 돼. 예, 그래서 얘가 이게 굉장히 이제 비대면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직접 만나지 않은 예전에 던지기 아니고 이 손손 방식 할 때는 서로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야지 대면을 해.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당시에는 이게 자기들끼리 약간의 상도위가 있습니다. 맞아요. 지들끼리. 그쪽 왜 내에서요? 정확한 물건을 주고 이렇게 순도나된 걸 준다는 했을 때 굉장히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텔레그램에는 제일 중요한 게 보안성이라든지 익명성이 뛰어나섰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덤핑 물건, 순도가 낮은 물건 마약류를 많이 던집니다. 그리고 볼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 자체가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 나이 드신 사람들은 제가 이 사건을 하면서 한번 잡았는 한 50대, 60대 되는 사람이 판매책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교도소 가면 저한테 한 이야기가 나도 이제 교도소 가서 텔레그램 배울 거라고. 앞으로 이 텔레그램 배워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텔레그램 배워서 하겠다. 왜 그러냐니까 나도 안 이걸 되겠다, 배워서 이거 하니까 안 잡히는 것 같다. 나도 배워서 앞으로 더 발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재래식으로는 이제 안 안 된다는 통한다. 뜻이죠.
참 대한민국이 그 점점 자식 가면서 겨우 한다는 얘기가 근데 형님도 아시잖아요. 여기 최근에 이루어지는 젊은 층들이 스마트폰을 없이는 못 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마약 범죄가 특히 최근에 발표되는 그 마약 통계를 보니까 10대에서부터 맞아요. 30대까지 이게 청년층이 문제는 10대야 저연령화야. 한 60% 정도 차지한다. 아유, 굉장히 큰 큰일이야.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마약할 때는 딱 정해진 나이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경제력인 수준도 좀 있어야 되고 네. 정해진 나이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답답한 게 예전에 보니까 형님 말씀하신 그 나이 또래 우리 또래 그 옛날에 잡던 친구들은 자기가 이제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런 아니죠. 없다 보니까 청년층이 폭발하는 그것도 하나의 운이지 않나 저는 그래 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값이 싸지니까 맞아요. 어린애들이 달라붙을 수 있는 네, 거야. 저 말씀하신 연령화된 거지. 맞아요. 이 저는 이게 마약 수사를 하면 느꼈던 게 점점 국경이 사라졌습니다. 이 텔레그램 국경.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맞아. 국경이 사라지고 이 경계 지역 간의 경계가 무너지거든요. 예전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경감 때 마수대장 할 때는 지역에서 움직이는 큰 손 약을 돌리는 뻔하지 뭐. 한 놈만 여기 관리하면 되거든요. 맞아. 지역만. 이 놈이라 해야 되나요? 뭐한 교수님 맨날 한분 두 분에 그 나쁜 놈들인데. 그 이렇게 그 친구들을 관리해가지고 좀 정리하면 지역에서 이게 마약류가 딱 통제가 돼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누군지도 모르고 왜? 그러니까. 정부 필리핀스도 들어오고 미국에서 들어오고 이게 완전 들어온 라인이 다르고 특히 또 예전 같으면 저희들이 지역에서 잡으면 통계가 가능해요. 지역에서만 잡기 때문에 경남에 사범이 한 30명, 50명, 100명 되네 하는데 지금은 제가 근거했던 경남 마약 범죄 수사대장 할 때 잡은 친구들이 경남 애들이 별로 없어요. 다 서울 경기 애들이 잡혀온다는 거예요. 그 이게 지역 경계가 없는 거지. 없어진 거예요. 이게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실상 요즘엔 경계가 없지 뭐 인터넷상에서 경계가 어디 있어? 그렇죠. 없습니다. 그게 지금 큰일입니다. 근데 경계가 없다는 건 그만큼 통제가 안 어렵다는 된다는 말이잖아요. 예. 광역화되고 되고. 통제가 안 된다는 정확한 얘기. 말씀 맞습니다. 일부 옛날에 그 강력 범죄가 강력화된다 해가지고 막 강력 수사대도 만들고 한 이유가 추적하기 위함인데 지금 마약 범죄를 좀 더 이렇게 더 수사를 좀 더 확장을 해야 되지 않나. 전문성 내 생각엔 그래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생각보다 지금 마약이 엄청 심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아니 저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형님 맨날 강력 사건, 살인 사건 얘기하시는데 누가 그래요? 예, 그 형님 맞아요. 사람 죽이고 하는 것처럼 뭐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중요한데요. 근데 형님 요즘에는 신경 써야 될 게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백주에 도처에 다 깔린 게 CCTV라 연쇄살인 사건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맞습니다. 살인 사건도 쉽지 않고 자주 뭐 상용 뭐 돼서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 정말 지금부터 신경 써야 될 건 마약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약은 이거 지금 뭐 어차피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수사가 항상 범죄를 따라가요. 범죄가 앞서가고 수사가 뒤따라가는데 맞습니다. 예. 요 갭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뒤따라가는 건 맞지만 근데 마약은 지금 날아가는데 수사는 손수레 끌고 간다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간다는 거야. 저도 요 갭이 너무 심하대. 맞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을 때 느꼈던 게 이제 옛날에 하던 지금 TV에 한참 우리 영화 중에 야당 야당이 지금 제일 인기 좋잖아요. 네, 맞아요. 그 프로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다가 지금은 이 앉아서 그냥 사무실에서 이게 추적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 비트코인을 추적하고 그렇죠. 뭐 여기 또 인터넷을 추적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정말 객세지감을 느끼는 게 저는 실제 없다 경험을 제가 한번 해봤으니까 앞으로 더 발전하지 않겠나 마약 범죄. 큰일 났어. 뭐 마약 못 잡으면 공부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약 못 잡으면 나라 방해요. 그 방해요. 망국병에 그거야말로. 아시잖아요. 19세기 말에 그 동양의 호랑이 청나라 그 위험하죠. 마약 때문에 아편 때문에. 아편 때문에 다 망한 거 아니에요? 형님 그 얼마 전에 있었던 6월 26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6월 26일이요? 6월 26일? 예. 무슨 날? 6월 25일은 아시잖아요. 뭐죠? 알죠. 6.25요. 뭐 6.25죠. 6월 26일은 세계 마약 대체의 날입니다. 아, 세계 마약 퇴치의 날. 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거든요. 그렇지. 그는 왜 6월 26일을 세계 마약 대체의 날로 잡았을까요? 왜 그렇지?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왜요? 626 뭘까요? 그게 뭐냐면 그 19세기 말에 그 동양의 호랑이라던 청나라가 망하는데 아편 전쟁이잖아요. 그 당시에 청나라에서 제일 사회적인 문제가 뭐냐면 아편 중독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다 나라가 보니까 망했는데 뭐. 그 당시에는 그 기한 약제로 사용되던 거였거든요. 그렇죠. 약제였죠. 아편이 뭐였냐면 양귀비에서 양귀비. 추출하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귀한 약제였는데 이게 갑자기 일반 국민들이 막 남용을 하니까 수요가 폭발하니까 공급이 딸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영국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아편을 두려워해. 들어오게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중국 정부의 생각에는 이 국민 전체가 중독이 되니까 아예 안 되다 싶어서
영국 상인이 들어오던 아편 1000톤 가량을 항구에서 불질러 버립니다. 그날이 6월 26일. 아 그러면 그게 마약 퇴치네 최초에. 맞습니다. 진짜 그렇네요. 그래서 세계 그 상징적으로 해가지고요. 6월 26일을 이렇게 지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그 당시 그날은 뭐 하냐면 주로 이제 마약의 뭐 퇴치 관련 정책이라든지 어떤 중독자들 회복 프로그램 같은 걸 올려가지고 행사도 많이 하고 저도 2022년도에 마약 퇴치 유공을 해가지고 대충 근정 포장을 하나 받았지 않습니까? 오, 잘. 그렇게 해가지고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이 앞으로도 이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승님하고 자꾸 좀 박사님 말씀드렸지만은 이 국경이 무너지고 경계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 국제 간의 공조가 필요한 거예요. 요즘 또 범죄들이 보면 추세가 예전에는 개인 범죄라면 지금은 부산항이라든지 강릉의 옥계항을 통해서 코카인이 들어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량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선박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거는 국제 간의 공조가 없으면 건강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계 마약 대체 날을 통해 가지고 서로 국가 간의 공조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 관련돼 가지고는 그거에 관한하는 뭐 세계 경찰이 그냥 다 아주 같이 자동 공조를 해야 돼 자동. 네, 맞습니다. 그럼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그거 따지지 말고. 예. 오늘 보니까 예. 우리 저 후배님 아우님이 준비해 온 이 사건이 뭐 뭐니 해도 근데 저 이거는 뭐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도 하지만 네, 맞습니다. 직접 검거한 사람이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생생하게 와서 닿거든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버팅건 아니 바티칸 킹덤. 맞습니다. 바티칸 킹덤. 전 세계 하면 금방 알 거예요. 이름 전 세계. 전 세계. 이 사건의 처음 기회가 어떻게 되냐면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게 2022년도가 사건이거든요. 예, 예. 하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손순 방식에서 넘어와서 텔레그램이나 가상자선이 결합되는 그런 폭발적인 시기였거든요. 텔레그램 그때 네,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근거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첩보 수집을 해야 됐습니다. 첩보 모든 수집. 수사가 많이 하셨겠지만은 이 특히 온라인상에서 특히 익명성이 강하고 보안성이 강한 텔레그램 수사에서의 그 첩보 수집은 정말 어렵거든요. 중요하지. 저희들도 이렇게 시카면 위장 수사를 잠이 위장을 하죠, 그죠? 위장 수사 일부 다 두 분 다 전문가시니까 뭐 우리 일명 함정 수사라는 위장 수사가 특히 기회 제공행 같은 거는 가능하니까 저희들도 직접 이 거래를 채팅을 하면서 텔레그램 속으로 들어가신 네,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텔레그램 들어갔어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한번 얘기해 줘봐요. 이제. 이게 시발점이 됐냐면 이제 영남 지역 제가 이제 경남에 있다 보니까 경남에서 이렇게 서울에 있는 경기도를 전체 일망타진하는 거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 영남 쪽에서 이 거래를 합니다. 통해 채팅을 해가 만나가지고 거기서 추적했는데 특히 마약 이 범죄 조직이 점조직이지 않습니까? 점조직이죠. 예전에는 저희들이 그 고구마 줄기 캔다는 행위 그거 아시죠? 쭉 하나 나왔는데. 잡으면 쭉 달려오는데 지금은 땡기면 똑똑 끊어져 버립니다. 점조직. 그만큼 점조직이라는 게 수평으로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옆 사람은 누구를 알지도 못해. 그 저희들은 다행히도 신속하게 이 제일 수사를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신속한 압수수색 현장에서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신속하게 증거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포렌식을 통하든지 여러 가지 통신 추사를 통해서 올라가니까 단계별로 탁탁탁 올라갑니다. 이게 한 6개월 이상 정도 걸렸거든요, 이 사건이. 결국은 제일 끝은 이 조직 계보도를 뭐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맨 위에 있는 그게 마약왕 전 세계는 지금 현재 제가 현직에 나오기 전에 좀 수배를 좀 많이 시켜놓은 상태고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 사건도 수배를 했지만은 그 이후에 교도소 수감중에도 아마 수봉기권에 말씀드렸습니다. 교도소 수감중에도 한국으로 마약을 밀어내기 그러니까 위해서 망해서 지금 하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얼마나 쳐죽일 놈 나쁜 새끼가. 놈이. 그래 맞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현재 있고요. 근데 우리 아셔야 될 게 텔레그램을 이렇게 주문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요즘 그 택배 문화처럼 이렇게 바로 실시간 배달되는 게 아니고요. 미리 사전에 마약류가 밀반입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국 은밀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가 국내에 있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 거기서 이렇게 던지기를 한다는 거죠. 던지기 수법 아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요즘 마약 판매상들은 마약을 갖고 있지 않죠. 전국에 있는 좌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좌표 좌표. 찍어주잖아. 이렇게 그게 뭐냐면 마약이 숨겨놓은 장소와 그 숨겨놓은 장소의 주소를 묶은 하나의 그게 지금 사진이죠. 그걸 전국에 있는 사진을 가지는데 이 친구들이 사전에 전국에다 은닉을 합니다. 다 숨겨놔요. 미리 다 미리 숨겨놓는데 미리. 이거는 예, 예. 마약 이 총책들이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그 심부름하는 애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드랍파. 그렇다. 드랍합니다. 드랍한다는 뜻이 드랍을 하는 떨궈 놓는 거지. 이 드랍하는 일들이 주로 보면 주로 젊은 친구들이에요. 10대,
참 큰일이네. 제가 이 사건을 했을 때도 근거를 해보니까 10대들이 20대를 잡혔는데 던지기 했던 친구들이 대다수가 이게 인터넷 도박에 빠진 친구들. 그래 돈이 필요한 거지. 급전이 필요하니까 이게 특히 이런 조직에 가서 던지기를 하려면요 자기 신분을 밝혀야 됩니다. 이 그냥 안 됩니다, 형님. 그 신분 안 신뢰가 밝히면 있어야죠. 면접 사전 못 면접 믿지 그놈들끼리. 사전 면접을 봅니다. 아이고. 같이 가지 않나. 면접하는데 제 주민등 등본이라든지 이렇게 신분증 보내면 거기서 오케이 하면 또 바로 입사가 안 돼요. 그럼 또 뭘 거쳐요? 수습 기간이죠. 아, 요즘에 보이스피싱도 그런데. 네. 그 현금 수거책 애들이요. 거기서 또 조직에서 삐리삐리한 친구는 안 부릅니다. 그러면 소금이나 설탕을 줘가지고 사전에 던지기 연습을 시켜봅니다. 아 이거 참. 설탕 줘서. 설탕이나 소금 같은 걸 줍니다. 소금 같은 그거 거. 보고 괜찮은 친구는 그래서 하는데 이게 주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이 주급 얼마 정도 드릴 것 같습니까? 그치? 많이 죽을 것 같은데. 몰라. 350에서 450. 그러니까 황금 직장이 젊은이들한테는. 미쳤네 이거. 거기에 보면 자기들이 모집하는 데 보면요. 구인 조직에 보면 이게 월 1,000에서 1,300 보당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눈이 돌아가고 댐비는 가죠. 거야. 그리고 제가 단속했던 친구였는데 1년에 1억 3천을 벌었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그 벌었네. 친구가 하는데 그 보면 굉장히 이 몸이 정말 안 좋은 상태에서도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는 교도소 가면서 저한테 한 이야기. 뭐예요? 저는 갔다 와도 이것도 할 겁니다. 아이고. 그런 새끼는 교도소에 내보내면 안 되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친구를 던지기를 보니까 이 던지기 하는 친구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이버 도박이 많은 것도 하나 이게 원인이지 않나. 지금 이런 맞아요. 그라프를 모집하는 게 고액 알바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맞아요. 우리 혹시라도 이거 프로를 보시는 형님이 또 이런 사건 속을 계시면은 물론 사건 소개도 중요하지만은 또 예방도 중요하시니까. 당연히. 그래 혹시 이 젊은 신분들이나 자녀들이 고액 알바 이렇게 해놓게 가지고 이런 위험한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대다수가 근거대고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그게 마약인 줄 몰랐다. 다 그러지 뭐. 그게 과연 입증이 되겠습니까? 아이고 참.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형님께서 그런 걸 또 많이 좀 홍보를 해주시고 하면.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이 범죄는 전부 연계되는 것 같아. 도박에 맞아요. 빠져가고 맞습니다. 처음에 마약하고 관련도 없는 거야. 도박에 빠져가지고 사기 도박 같은 거 다 하니까 돈 쪼들려. 뜯기고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벌 벌려야 수 돼.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엠번방 같은 거 만들고. 예. 아 그거보다 아 이거 그 마약과 관련된 거 심부름하니까 이게 돈 많이 주니까 그쪽으로 빠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예. 지금 이 바티칸 킹덤 사건은 96명 총 고닥습니다. 와 많이 총 잡았네. 96명 처음에 제일 많은 거야 아마. 영남권에서 잡아가지고요. 쭉 가져 올라왔는데 이거 보면 저희들이 주로 밑에 제가 분석을 해놨는데요. 구매자를 분석을 하니까 20, 30대가 한 85% 정도. 아이고 85%가 젊은이들이. 그리고 지금 직업별로 보니까 무직자가 한 98%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재범률로 봤을 때도 한 88% 된다는 게 이게 이게 교수님 초범이죠, 초범. 예전에는 마약쟁이들 잡으면 다 정가 있는 사람들이 계속 지금은 하잖아요. 초범. 거의 그놈이었어. 근데 요즘은 초범이 지금 거의 90% 되는 거 이거 이게 지금 어떡해요? 무슨 일이야, 이거. 그러니까 불특정한 일반인 다수가 이게 막 다 한다는 막 거잖아요. 한다는 거죠. 쉽게 접근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걸 근거하고 난 뒤에 저도 물론 우리가 경찰관들이 구속시키는 게 주 목적이지만 처벌받게 하는 게 목적이지만은 저는 이 친구들이 처음부터 왜 마약을 했을까? 왜 손을 댔을까 이게 현상 파악부터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네. 제가 왜냐면 이런 쪽으로 이제 형님 근데 방송하고 하시는 보니까 나도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 친구를 한번 만나가 대답을 해봤는 이야기를 해보니까 오, 네. 마약이 좋아서 한 친구 하나도 없어요. 그거 왜 당연하지. 했대요? 지들도 그게 또 나쁜 건 알지. 맛이 좋아서 한 친구도 없어요. 왜 했대요 도대체? 궁금해서? 뭘까요? 어떻게 궁금해서요? 하셨어요? 호기심. 어린 일본- 친구들이 일본이 호기심. 예. 호기심입니다. 근데 호기심을 자극하는 권유하는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권유하는 사람들이 옆에 친구? 제일 가까운 친구들이 한다는 거예요. 아유 이것도 보면요, 친구들이 한번 해볼래? 우리 돈 좀 벌어볼까? 뭐 할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누구 하나. 그리고 대다수 또 특징이 뭐냐면 견물생심이라고 마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투약을 또 하게 됩니다. 제가 그거 궁금했어요. 이게 드로퍼 애들 던지는 애들이 젊은 애들이 많다면서요. 그러면 그걸 접하잖아요. 내가 어제 내 손에 지금 마약이라는 게 처음 들어보는 마약이라는 게 있잖아 내 눈앞에. 그럼 걔네가 안 하고 싶겠냐고요. 그렇겠지. 하죠. 걔네가 네, 많이 합니다. 하죠. 대다수가 이게 투약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아니 궁금하겠지. 예, 그래서 지금 근거 과정을 보면 영남권에서 추적해가지고 쭉 올라가서 결국 맨 마지막 상선 국내 최대 그 조직의 그 정책인 바티칸 킹덤까지 근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텔레그램으로 잠입을 해서 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이제 추적들한 거지 네, 지구를 맞습니다. 파악해서 네. 그 과정에서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바티칸 킹덤 예, 마지막 전 세계 상태까지. 거까지 정리가 제가 되었는데 운이 참 좋았습니다. 그 건강한 가정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그거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 중간중간에 이렇게 딱 끊어질 자리가 많았는데 그 저희들이 보니까 다행히도 일부는 자기의 상선을 자료를 좀 가지고 축적하고 있더라. 상선 자료로 갖고 예, 있더라. 조금 이렇게 나름대로 저희들이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줬기 때문에 가능했지. 만약에 그런 단서가 전혀 없더라면 저희 계속 뚝뚝 끊겼다면 끊어지면 아마 못하고 올라갔다는 바로, 거지. 바로 포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 사건에 매달릴 수 있는 그래 여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뭐 경찰에는 뭐 성과도 올려야 되고 하니까 이게 가능한 사건이라면 추적을 해보니까 예. 계속 그런 흔적이 남더라는 거. 이 어떻게 이 사건을 보면 물론 저희들도 열심히 되었지만은 사건 운이 참 많이 따랐다는 거. 그것도 열심히 안 하면 운도 안 따라. 맞습니다. 이게 일생 많이 해보셨지가 아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안 하는 사람한테 운이 따를 수가 없어. 운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또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이게 그 당시에 이 필리핀 교도소 수감된 저 마요왕 전 세계를 좀 이렇게 국내에 소환했더라면 이걸 못 데리고 온 게 진짜 하냐? 지금도 지금 아직 못 데려오고 있다는 게. 아유, 그렇죠. 근데 이 새끼는 도대체 가능성이 없는 건가 이거? 밥밥을. 아시다시피 뭐 필리핀에서는 진해법에 의해서 처벌 다 끝난 다음에 주든지 말든지 한다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 근데 지금 언제 끝나 그 필리핀?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대도수가 특징이 뭐냐면 교도소 내에서 또 다른 사건을 일으키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거기 주저앉는 거야. 또 삼심을 계속하는 이런 거기서 주저앉아 있는 행태이기 거야. 때문에 방법은 이게 뭐 국가 간의 외교 관계로 풀어야 되지 않겠나. 이거는 뭐 예, 내가 그렇게 볼 때 뭐 그 사법적인 어떤 그걸로는 불가능해요. 지금 쉽지 않네요. 알기로는 법무부라든지 경찰청 쪽에서도요. 이게 여러 가지 데려오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거 외교적인 어떤 예. 이거 정상회담이네. 전 세계 새끼 데려오기 위한 정상.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뭔 형님이 짓이야. 추선하시죠. 그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아예 그 그냥 야 그거 줘버려 그 새끼 이렇게 되기 전에는 어려울 것 같아. 이게 이제 자 SNS로 위장거래 들어가서 텔레그램 이렇게 했고 그다음은 뭐예요? 추적 수사했고 추적 수사할 때 이제 던지기 장소, 송금 장소 그 주변에 이제 CCTV 정밀 분석해서 차량 번호 특정하고. 네 맞습니다. 이게 결국은 모든 사건이 그렇지만은 CCTV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우리 물론 이게 첨단 기법이 동원되지만 수사 기법이 동원되지만은 저는 이 수사를 보고 항상 하는 이야기, 마약 수사를 보고 하는 얘기 노가다다. 노가다니. 모든 사건이 모든 수사의 노동이 맞습니다. 아 기본이죠. 노가다는 이사님 노동을 해가지고 이게 CCTV라든지 관련 자료를 많이 찾아야죠. 최대한 많이 확보해두고 왜 이 모든 게 이게 시간이라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최대한 많이 빠르게. 긴장을 뛰면서 빠르게 확보하는 게 제일 관건이었고요. 실제 그 당시에 이렇게 또 중요한 거는 아무리 마약 사건을 잘 하더라도 그 주거지라든지 현장에서 마약류를 압수하지 못하면 이건 그렇지 증거 없으면 또 꽝이지. 이 친구들은 생각에 그걸 교도소 수감되고 나면 연락해서 지인들에게 가져서 또 계속 이게 퍼뜨리거든요. 판매를 하거든요. 그거 다 압수해야 돼요. 예, 다 이게 제일 관건은 저는 물론 피의자 근거도 중요하지만 마약 사건에서는 마약에 대한 현물을 압수하는 게 제일 큰 관건. 그렇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압수했던 게 한 15억 정도 이렇게 압수했거든요. 15억. 예, 한 318g 정도 되고요. 한 600g 정도 되고 그리고 뭐 든지 뭐 같은 그리고 현금도 한 1,500만 원 정도 압수하는 그러니까 좀 올렸죠 제가. 그 이거를 막 숨겨놓는 걸 잘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근데 저희들도 보면 대다수가 이 마약을 숨기는 장소가 특정되어 있다 아 보니까 있어요. 예. 그 보통 이렇게 뭐 이 더위에 잘 녹는 같은 거는 냉장고에 보관한다든지 그다음에 차 같은 데 보면 이게 숨기는 장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운전석 옆에 또 대마 또 안경 케이스 같은 데 이런 데 그런 넣는 데다가. 장소가 대략적으로 나와 이 있어요. 새끼들 이제 뭐 걔들 위에 있어야지 좀.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친구들이 저기 교도소 갔다 오면 또 그 경찰관이 자기 어느 장소 산 줄 알고 또 장소를 바꿔야지, 바꾼다는 바꿔. 그게 제일 아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가짜를 막 퍼뜨려야 돼. 그럴까요? 가짜를 막 퍼뜨려갖고 위장으로. 그 새끼들이 그 방송 보고 아 여기 안 돼. 그러고 딴 데 할 때 거기 딱 거치. 지금도 보면 일부는 SNS 같은 데 뭐라 하냐면 경찰의 수사 자기가 근거된 방법을 올린 공유해요? 공유를 합니다. 세상에. 이거 조심하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니까 뭐 내가 이 장소에 숨겼더니 경찰이 여기서 여기서 나를 가더라. 잡더라.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잡혔다. 이런 데 놓으면 안 돼 하고 한다는 거지. 그런 것도 알려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아유. 아이고야. 점점 인생이 이게 참- SNS라는 게 이게 좀 앞으로 뭐 이로운 점도 있지만은 그렇죠. 나쁜 점도 좀 맞아요. 있지 않나. 공유하는 게 네, 너무나 단점, 쉬워서. 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게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 바티칸 킹덤 사건을 하면서 느꼈던 게
저희들이 이게 물론 이게 다 잡는다고 잡았지만 그 당시 이게 96명의 숫자는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많이 잡았지. 근데 실제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추적이 거기서 끊어진다는 게 참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일망타진이지만 사실은 일망타진이 아닌 거죠. 그 지금 많이 남은 거지. 더 형님 많은 이거 우리가 마약 사건을 대표적인 암수범죄라지 않습니까? 암수범죄가라는 게 보면 암수범죄라는 뜻은 뭐죠? 숨겨져 있는. 어떤 일이 있다면 지금 범죄 행태는 이루어졌지만은 실제 수사기관에 인지가 안 됐거나 그러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했지만은 그게 뭐 증거불충분 안 밝혀진. 이렇게 끝나는 그런 사건들이 전체 암수범죄라는데 마약에 대한 암수범죄가 지금 일부 전문가들 하는 이야기가 한 28 곱하기 28에서 심지어는 곱하기 100까지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사건을 놓고 봤을 때 이제 96명, 100명을 잡았을 때 그럼 최소 몇 배예요? 최소 몇 명이죠? 30으로 할 때 삼성 900명에서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최대 그러면 100명에서 지금 곱하기 10,000 300, 명. 300, 3,000명 정도가 된다는 3만 명이 되는. 3만 명. 예,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마약범죄다. 아유. 그래서 이 사건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긴 했지만은 좀 아쉬운 부분이 미련도 좀 많이 남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점점 많이 잡고 하면서 더 커지는 거죠. 뭐. 근데 이 바티칸 킹덤 사건을 하면 지금 모든 범죄들이 하는데 지금 제가 이전에 추적하던 기법하고 지금은 점점 또 이렇게 수법도 당연히 그렇겠지. 또 달라져요. 수법도 바꿔지고 점점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일선 수사기관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게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수사는 뒤따라가는 거니까 뭐 고생하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다만 요 갭만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만약에 제가 지금 조직도에 보게 되면 총책이 있고 중간 판매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수행상을 마치고 나와 가지고 또 다른 조직을 만든다는 게 또 만들고. 아유. 왜 여기서 이미 다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수법을 배워 가지고 또 다른 또 하고 또 또 하고. 텔레그램 채널 하나 만들게 되면 또 다른 조직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심각하죠. 그럼 얘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그러게요. 검거했다가 수용 생활 마치고 온 마약 전과자 새끼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될까 이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판매책과 이 우리 투약자 이게 정확한 분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맞아. 판매하는 일단은- 놈들하고 투약하는 사람 이거 일반 누구리고 투약자들이 유명한 판매책을 만나게 되면 또 다른 이 유통 루트가 또 생겨버릴 수 있으니까 저는 생각에 판매책과 투약자를 단순 투약을 분리해 가지고 처벌을 아주 강하게 된다 생각합니다. 판매책은 아주 강하게 그렇지. 일반 투약자는 이거는 범죄자가 아닌 치료받아야 될 뇌질환자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래 보죠. 투약자들은 예, 투약. 그러니까 치료 어떻게 재활 위주로 가고 이 판매하는 친구들은 좀 강한 처벌 위주로. 강한 처벌. 그리고 물론 신체적인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재산적인 우리 돈 다 몰수라든지 뺏고. 그냥 패가망신하게 만들어. 범죄 수익에 생긴 그 모든 수익을 이렇게 몰수나 추징을 더 강화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래 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청나라 망할 때 그 생각 때문에 중국이 마약에 대한 스트레스 그걸 떼죠.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사용. 마약 하다 걸리면 그냥 넥타이 그냥 맞습니다. 보내버리잖아. 그걸 죽여버리잖아. 외국인도 사용시켜버리는데 맞아. 지금 그래서 외교 관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마약 루트를 보면 제 중국 쪽에서 많이 흘러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보다 더 싸게 뜨니까 덤핑이 굉장히 심합니다. 저는 이거 동남아나 이쪽으로 해서 굉장히 덤핑인 저지르는 대신에 또 저가 단점이 뭐냐면 뭐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삘이 안 오는 순도가 낮은 물건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아 그건 좋은 일이지 씨. 근데 계속 좋은데 하겠죠. 아 아니, 자기가 자기가 양이 늘어나겠구나 이 새끼들이. 토양량이 점점 처음에 늘어나겠구나, 10을 이제. 느꼈는데 못 느끼고 5나 6을 느끼면 어떻게 2배를 해야 된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싶고 하고 또 하는 싶고. 이런 게 지금 그리고 약에 대한 어떤 그것도 그게 신체에 문제구나. 대한 부작용이 생긴다는 게 아이고. 심각하죠. 근데 어린 친구들이 그걸 하고. 지금 맞습니다. 점점 큰일 나이가 났네. 어려지고 있다는 예. 게 지금 저는 생각이에요. 대한민국이 20, 30대가 지금 굉장히 한 60% 넘는다 했는데 이 친구들이 과연 그 당시에 했을까? 이전부터 해왔다고 봤을 때는 더 심각한 게 잠재되어 있지 않았나 그런 게 좀 저는 추정을 하죠. 이게 마약은 진짜 이거 패가망신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내가 생각 맞아요 그건. 판매하고 연관된 새끼들은 그냥 햇빛 못 보게 해버려야 돼요. 아주 강하게 가는 게 맞아요. 씨를 말려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볼 때 이거 지금 대한민국 그 저 사법 체계에서 처벌하는 기준으로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약 근절 못해요. 아니 근절이라는 건 없겠지. 그렇지만 줄이는 것도 지금 저 대한민국 사법행정에서 주는 형량 갖고는 다락도 없어요. 안 돼. 제가 이게 판매책을 근거했을 때 충격적인 이야기 들었거든요. 뭐예요? 모른지 아세요? 야
너 이렇게 위험한 마약을 팔면 다른 사람이 위험하지 않겠어? 이러면 뭐라는지 아세요? 내 가족만 안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만 안 먹으면 된다. 나만 이렇게 아니면 아주 천지일롱 새끼. 이기적인 생각을 가졌다는 게 저는 그런 이야기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아, 애들이 아이고, 이런 나쁘다. 생각을 가지는구나. 그런 생각 가지니까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살지. 근데 이런 것도 제가 뜨고 나서 아, 이게 걔도 청소년이었거든요. 10대였단 말이에요. 아,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싶은 생각이 제가 또 최근에 그 마약에 관련된 이렇게 예방 교육을 집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예방 교육이 제일 효과가 있는데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해야지. 고등학교 이걸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계기가 맞아요. 되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마약 관련돼서 예방 교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지금까지 없었는데 작년부터 지금 또 많이 집중이 돼가지고 그나마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더 생겨야 뭐 말로는 마약과의 전쟁 어쩌고 저쩌고 떠들었는데 실제로 내가 전쟁 제대로 하는 거 내가 구경했는데 전쟁이 잘 안 되고 있었죠, 그죠? 전쟁 제대로 안 한 것 같아. 총기를 주고 저 전쟁 내보내는 놈들한테 총기 주고 뒤에서 저 물품도 팍팍 지급해주고 그거 잡으러 가서 전쟁하라 그래. 예, 예산도 좀 많이 입으로만 쓰는데. 입으로만.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아유. 큰일이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마약과의 전쟁은 시작됐어요. 높은 사람들 입으로만. 입으로. 지금 저는 그래서 국내도 아까 형님 말씀하신 마약과의 전쟁 저는 또 제가 마약 범죄 수사에 한 10년 했지 않습니까? 10년을 해보니까 강력한 단속으로 과연 마약이 끝이 날까 하는 건 제가 또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저는 이게 마약이라는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했던 단속과 그리고 중독된 사람을 빨리 치료해서 사회 복귀시키는 재활 또 하나는 예방 교육이라는 처음부터 손을 안 대는 세 가지 세 바퀴가 똑같이 이게 굴러가야 되는데 맞물려 가야 된다. 맞물려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단속적으로 위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처벌 잡아서 단속하는 재활이나 데만 뭐 집중했지. 중독된 사람 치료는 이런 신경도 안 쓰고 뭐 예방 교육도 없는 상태. 저는 단속이나 재활은 일단 그 국민이 마약에 노출됐다는 가정하에 하는 그렇죠. 이미. 그러면 그렇지. 마약이라는 중독성이 있는데 처음부터 손을 안 대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아 그거야 최고지 예방. 최선이지. 그래서 저는 제가 이게 단속도 해보고 재활 교육도 해보고 예방 교육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예방 쪽이 좀 더 강화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손을 못 대게. 처음부터 자체. 왜 마약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위험한 게 중독이죠. 처음에 마약이라는 게 단 한 번만은 없다는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해본 사람 많아도 단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는 의미가 그게 중독의 위험성이거든요. 그러면 그 처음부터 손을 안 대게 하는 방법 예방 교육 쪽으로 더 많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우리가 범죄적인 개념보다는 투약자들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뇌질환자, 약물 중독의 뇌질환으로 접근하는 게 맞죠. 대표적인 한국도 보니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 공조 감호사라고 아시잖아요, 선생님. 그거는 뭐냐면 그 중독이나 정신질환자를 수감해서 치료하는 기관이 교도소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국립법무부병원. 맞습니다. 그 주는 의미가 공조 감호소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교도소 가둬놓는 같은 그 느낌이죠. 법무병원. 병원. 자, 이게 인식이 저는 바뀐다 보죠. 범죄자에서 점점 치료받는 대상으로 바뀐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유 큰일이네. 답답한 얘기 한다. 이거 진짜. 저도 형님이 이렇게 방송을 위해서 방송에서 많이 좀 다뤄주시면 영향이 있어가지고 좀. 아니 근데 많이 이 바뀌다. 마약 그 얘기는 이게 뭐가 진짜 여러 가지 잘못됐냐면 언론에서도 또 하고 우리 유튜브에서도 그래. 마약 얘기만 하면 노란 딱지 붙어. 아 그렇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마약 얘기만 나오면 저 노란 딱지 붙어갖고 수익이 창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 안 그러니까 저 하는구나. 유튜브에서 마약이라는 얘기 자체를 입에 올리는 유튜버가 없어요. 그래요? 이게 지금 잘못돼서 한참 잘못된 거예요. 물론 미국에서 실시하는 구글의 정책 때문에 그러한 건데,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또 구글 코리아가 있어요. 한국에. 그러면 그걸 그 해야지. 구글 코리아 측에서 이런 저 마약 주제로 해서 예방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돼서 방송을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그 어떤 좋은 좋은 의미에서 거죠. 방송되는 뭐 거라고 부추기는 게 판단이 되면 아니지. 그거를 좀 어떻게 보면 좀 장려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단순히 뭐 지금 아마 오늘 내가 이 방송은 아예 노란 딱지 붙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방송하는 거예요. 수익하고 뭐 하등에 관련 없을 거라고. 키워드 자체가. 예, 이미 나는 그 각오를 키워드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 놓고 지금 얘기하는데 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등등 용어를 올리는 순간 이미 이제 노란 딱지예요. 그래.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거.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우리는 나는 그거 기대 안 하니까 그냥 마음 놓고 하시라고. 마음 놓고 하시라고. 근데
이런 부분도 예방하고 이러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런 저는 언론부터도. 형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뭐 공부를 하면 석사 논문에서 얘기했지만은 대한민국의 제일 문제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 예방 교육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성인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이미 학교에서 예방 교육을 받습니다. 네. 그 자녀들이 집에서 뭔가를 마약 관련 이야기를 부모님한테 묻고 싶으면 근데 부모가 몰라서 야 그 마약 뭐야? 그니 나쁜 생각을 하고 있어. 이렇게 윽박질러 버리거든요. 그럼 애들이 입을 닫아 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가 어디가 찾아볼까? 그러니까 입에 올리지조차 못하게 한다니까. 그 자체를 못하게 하니까 그럼 이 친구들이 어디가 찾죠? 핸드폰 찾아야죠. 핸드폰, 유튜브나 인터넷 틱톡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찾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애 폰에 뭐가 남죠? 검색기로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알고리즘? 앞으로는 그 애 폰에는 계속 마약 이야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마약 폰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 이게 정보가 문제라고 계속 이게. 정보가 계속 들어오는 거죠. 심지어는 그 마약 관련 정보를 치게 되면 그게 뭐 구매 방법, 투약 방법 이런 게 다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전문가가 마약에 대한 성인들이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갖게 되면 자녀들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대화가 되지. 대화가 되는데 지금은 자녀와 부모 제가 근거했던 제가 마약 문제 수사하면서 근거한 인원수가 1,000명 정도 넘더라고요. 아따 많이 했다. 예, 많이 잡았죠. 1,000명 정도. 그 중에 10대들이 한 120명이 됩니다. 12%입니다. 재버리겠다 진짜. 이거. 그 10% 되는데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보면 이 친구들은 뭔가를 결과에 했을 때 마약이 뭔지도 모르고 했다. 뭔지도 모르고 또 그냥 막 병원서 판매하고 의사가 처방하고 병원서 약국에서 판매하니까 이거는 합법적인 줄 알았다. 마약 약인 줄도 진통제 같은 몰랐다는 거.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부족했는데 만약에 이 친구들이 그런 걸 가지고 부모하고 충분히 스스럼 없이 우리 예전에 성교육도 마찬가지예요. 통제하는 게 다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성교육 입에 올리지도 못하게 못하게. 똑같은 케이스야 이게. 지금 그래서 맞아요. 그 형님 같은 유튜브 방송하시면서 이런 마약 예방 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해 주셔가지고 실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교육 받기 때문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을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맞네요. 아니 오늘만 포기하고 얘기할 거야. 전 세계 그 바티칸 킹덤 관련된 거는 뭐 개요라든지 하는 거는 거마 얼추 다 아실 거예요. 예, 알고 계십니다. 우리 어떤 쪽이 특히 아십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제 뭐 제가 한번 또 브리핑 한 적도 있고 해서 네, 네. 사건 개요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뭐 개요 뭐 수사 진행 과정 이런 거 등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좀 집중해서 하고자 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과 관련된 거 당면한 우리 사회의 마약과의 어떤 연관 관계 이런 거 등등을 좀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네, 그런 방향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 방송 보시는 구독자님들도 그냥 말로는 다 알아요. 그냥 대충은 마약이 우리 사회에 옛날 같지 않게 다르게 많이 퍼져 있고 어린애들이 하고 이런 건 웬만하게 다 아는데 정말로 그 실태가 어떤지 어느 정도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검거한 마약 사범 중에 10대가 10%가 넘는다. 12% 이 지경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좀 경각심도 갖고 이게 뭐 형님 이게 프로를 보시는 분들이 들어보면 대다수가 우리 연세가 좀 좀 있으시거든요. 있으셔요. 그래서 좀 그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 그 제가 해보면 참고하실 거. 예, 뭐 지금- 어떤 징후 같은 거를 좀 느끼고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지 이런 것 등등. 근데 저는 봤을 때요 이렇게 보통 어른들이 생각에 마약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마약들 이런 같은 전통적인 마약을 생각하시는데 최근에 그 청소년들이 노출되는 마약류를 보면 병원서 처방되는 의료용 마약류가 맞아 의료용 마약. 맞아요. 진통제 이거는 같은 거. 기본적으로 친구들이 병원서 의사가 처방하고 약국에서 파니까 안전하겠지. 그래 괜찮구나. 일반 뭐 감기약처럼 한 2번 먹다가 끊으면 되겠지. 나는 건강하니까 이런 생각을 오인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작용에 대해서 큰 걱정을 안 한다는 맞습니다. 거지. 문제의식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마약이 무조건 나쁘다기보다는 병원서 처방돼 너가 몸이 아플 때는 처방할 수 있는 병원서 처방하는 의료용 마약은 처방받은 너가 먹으면 너가 사용하면 이건 제가 안 돼. 대신 너가 친구에게 나눠주는 행위 이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약류 관리하는 법률을 보면 분명히 누구든지 마약류를 허가 없이 교부하거나 수수하거나 판매하거나 투약 소지 다 처벌받거든요. 그럼 친구들이 내가 처방받은 마약류를 친구에게 나눠주는 행위는 뭐가 되죠? 수수행위가 되는 거예요. 돈을 받으면 뭐예요?
판매가 그죠. 이런 행위를 갖다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런 게 지금 없다 보니까 제가 봐서는 이 친구들도 자기가 처방받아가지고 친구끼리 나눠 먹는 아니, 좀그 그런- 펜모 같은 경우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이게 단지 공범이 마약의 공범이 일망타진이 되는 거예요. 애들 무리가. 그렇죠. 나머지 네, 지금 네. 애들 신세망하는 거야. 법에 마약류 관련한 법률은 뭐 정확하게 그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수행위 자체가. 그 심지어는 제가 만난 친구 중에 살 빼는 약 나비아가시잖아요. 이걸 처방받아서 직장인들이 서로 이렇게 나눠서. 공동구매에 나누. 이게 뭐예요, 형님? 처방을 그래, 받은 맞아. 사람은 자기만 먹으면 자기야만 되지만 해야지. 주는 사람 뭐가 돼? 행위가? 그 알선 수수행위. 뭐야 저기 수수죠. 그리고 만약에 용돈 주고 팔았으면 받으면 판명. 판매.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개념 자체가 성인들이 없다. 그리고 또 어른들이 이 특징이 뭐냐면 내가 자녀가 가지고 있는 마약 가방 안에서 마약을 찾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경찰관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 어려워. 그거 수색해서 가능하지가 않아. 쉽지 않죠. 왜? 내가 마약이라고 표를 해놓는 것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은밀하게 마약이라는 게 은밀한 거잖아요. 숨겨놓은 상태에서 그걸 찾기보다는 이 친구가 마약을 했을 때 그 몸에 나타나는 반응.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어떻게, 얘기해. 예를 들어 가지고 마약성 진통제인 페니가 있어요. 네. 이걸 하게 되면 이건 진정제 계열입니다. 대다수가 잠을 안 자요. 그리고 우리가 큰 마약류를 크게 봤을 때 사람이 이렇게 좀 흥분하는 뭔가 일을 하기 위한 맞아. 흥분제. 흥분제는 흥분제라 이름 각성제라 그러죠. 박성. 여기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계열이 있고요. 또 여기 앞에 우리 드시는 커피, 카페인도 그렇고 카페인. 그다음에 니코틴도 그런 흥분제 계열에 포함되고요. 주로 잠을 재워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약물들. 이게 뭐냐면 억제제, 진정제라죠.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그러면 진정제를 먹은 친구들은 자지 그냥. 잠을 자지만 또 대표적인 게 수면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아 수면 패턴. 예. 그리고 또 각성제 계열은 우리 살 빼는 약도 각성제거든요. 남약이 각성제 계열은 대다수가 식생활 습관이 밥 먹는 습관이 안 먹습니다. 밥을 안 먹어. 음식을 잘 안 밥을 먹어요. 거의 안 먹습니다. 어. 그런 거라든지 그것도 또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문제되는 게 필로폰 같은 각성제 많이 했던 친구들이 이런 수면제 계열을 많이 남용을 하고 있죠. 잠 못 자니까 그거 먹어서. 괴로우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그리고 그래서 항상 자녀들이 특히 그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이게 수면 패턴이 바뀐다든지 식생활 습관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뭔가가 이렇게 자꾸 야행성이 된다든지 또 친구들과 어울려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보일 때는 부모님들이 고민하고 전문 기관을 찾아가든지 선생님을 만나서 우리 애가 요즘 누구랑 어울리는지 이런 걸 물어보면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냥 오로지 마약을 찾겠다는 이런 생각 그러니까 찾는 거는 내가 볼 때 의미 없죠. 가능하지가 않고 힘듭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 아마 지금 오늘 우리가 전체 진행하는 모든 내용 중에서 지금 잠시 얘기한 요한 2, 3분 네네. 요 얘기만 명심하시고 우리 구독자님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찾아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방송은 대성공이 대성공. 그리고 또- 빨간 노란 딱지 아니라 빨간 딱지 할아버지 딱지가 붙어서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최근에 주로 우리 그 클럽 같은 데서 이렇게 많이 범죄가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특히 그 여자 여학생들이 자녀가 있는 분들은 클럽에 가서는 반드시 이렇게 남이 따라주는 술자리라든지 그건 마시면 안 돼. 그리고 또 기존 따라져 있던 이렇게 술이라든지 따져 있는 기존 거. 따져 있는 따져 있는 그리고 거. 이렇게 물병도 뭐 뚜껑이 열려 있다든지. 이런 거는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 그러니까 내 손에 들고 있는 거 아니면 먹지 마요 그냥. 클럽이라는 데는 굉장히 공간이 이렇게 개방된 장소였으니까 지나가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집어넣어도 전혀 인식을 할 수 없다는 게 클럽입니다. 특히 이 대다수의 약물들이 마약류가 무시무취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맛을 보지 못한다 했습니다. 최근에 경찰청에서 클럽 같은 이 술잔에 약물이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키트도 키트 있잖아요. 키트. 그 공급하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 번쯤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친구들 놀러 가더라도 한 두세 명이 같이 가면 서로 연락처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집에 들어간 걸 서로가 전화로 서로 확인하고. 맞아요. 확인하는 거. 그리고 연락이 안 될 때는 그걸 긴급하게 찾아가는 과정. 비상연락 같은 걸 분명히 친구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제일 중요한 예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젊어서 클럽 가는 거를 비난할 수 없어요. 그거 맞습니다. 뭐 그건 어쩔 수 아니지만 없는. 내 생각은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저 클럽 자주 가는 따님이 계시면 있다면 내가 생각할 때 요 팔기도 하더라고 요즘에. 네, 맞습니다. 키트 팔아요. 네, 네. 팔기도 해요. 비싸지도 않더라고. 네, 맞습니다. 키트 구입하셔가지고 따님한테 가방에 탁탁 챙겨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조심해서 손해 볼 건 그리고 없잖아요. 또 중요한 거는 그 모든 약물이 그 키트에서 그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의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무덤은 조심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중고생 어린아이들을 둔 우리 예. 그 보호자분들께서 아까 주의해야 될 거 각성 효과, 진정 효과. 진정 효과와 관련된 그 증세, 뭐 생활 패턴, 식생활, 그다음에 잠자는 거, 지금 말씀하신 거 그거 좀 명심해서 이 아이가 갑자기 내 아이가 좀 이상하게 그런 현상이 보인다면 한 번 정도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다. 네, 맞습니다. 뭐 확인해 봐가지고 아니면 더 좋은 거고. 네. 근데 대다수 부모님들이 내 아이만은 절대 마약을 하지 아니, 항상 그래. 이게 문제야. 그게 대한민국 엄마들이. 맞습니다. 안 그래 아니에요. 쌈박질하고 코 터지게 싸워도 우리 애는 착해.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 맨날.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이 우리 같습니다. 대한민국 엄마들이 다 그게 문제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네. 사실 그 엄마 와서 막 떠드는데 우리 형사들이 어떤데 웃겨요. 맞습니다. 제가 주범인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 관련돼서 아드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10대 어린 아이들 그 패턴 바뀌는 거 클럽 자주 가는 따님 두신 분들 키트 같은 거 활용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여튼 술잔이고 뭐 네, 들고 맞습니다. 댕겨라. 남이 주는 거 함부로 먹지 마라.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 스테이지 춤을 출 때 한 손에는 술잔 들고 한 손에는 우리 이거 물병을 들고 춤을 추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만약에 들고. 손 동작이 많으면 병산용 쌔을 쓰고 이 꼽아놓고 춤을 추라.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오직하면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중요해서 그 정도로 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게 마약이라는 게 한번 노출되면 본인에게 씻을 수 없는 게임 끝이니까. 큰 충격이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한 방에 끝나니까. 네. 자기가 싸운 조심하는 게- 모든 인생이. 맞습니다. 조심하는 게 제일 맞아요. 그러니까 클럽 가기 전에 이게 또 맨정신에 클럽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먹고 한잔 먹는단 말이야. 가서 신나게 춤추고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만나고 전화번호 주고 받고 이러고 오면 돼. 술 안 먹었으면 좋겠어. 많이 아예. 가보시죠. 거기서 그럼 뭐 클럽에서 뭐 먹고 살으라고. 아니 클럽에서 클럽에서 술 팔아야 되는데. 입장료 받으면 되지 입장료. 아, 입장료 입장료만 받잖아요. 받고 극장처럼? 예, 예. 그렇게는 안 할 거요. 아이고 참. 남자들 뭐 술 먹을 사람 먹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중요한 건 그거예요. 같이 간 일행끼리 네. 완전히 완전히. 인했을 때 집에 예, 그때 서로가 우리 다 완전 도착 하면서 이제 그 헤어지고 잠자리 드는 걸로 그 저 조약 맺기. 예, 한 명이라도 이렇게 연락이 안 됐을 때는 그거 바로바로 한번 이상할 수 있죠. 조심하면서 할 필요가 있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야, 그거 진짜 중요한 얘기 같아. 참. 그리고 진짜 마약 같은 경우는 어쨌든 생물학적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몸에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잠이라든지 이거 식욕이라든지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딱 티가 날 거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어. 자녀들 있는 부모님들이요. 맞습니다. 예. 나는 딱 와서 닿는 게 그거였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맞아요. 그뭐 그냥 여기 어차피 끝난 거니까 같은 경우는 처방이잖아요. 처방. 그렇죠. 뭐 CRPS 증후군 같은데 네네, 뭐 그런 그 증후 진짜 못 견디는 고통이. 사람들한테 맞습니다. 처방하는 말기에 암 환자들도 맞습니다. 저 진통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저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해서 나오는 약이다 보니까 애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언제나다. 이건 뭐 음성적으로 뭐 굴러다니는 약이다, 그냥 약. 제조된 거 아니야 약이야. 네. 이거 조금 한다고 그래서 뭐 큰 문제 있겠어? 이런 인식을 갖는다는 얘기 아까 말씀하셨잖아.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 애들은- 아이들이 그 부분 관련돼서 너무 무감각해요. 네. 맞아. 이건 뭐 공식적으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 갖고 나온 건데 뭐 정확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 몸에 안 좋겠어? 저 우리 그 일반 약 먹는 것도 용량보다 뭐 조금 더 감기약도 좀 더 먹지 마세요 하고 써 있는데 네. 그거랑 비슷하겠지. 네. 이 정도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 오늘 얘기 잘해 주신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진짜. 그 부분은 핵심인 것 같으네. 예. 아이들 아니 아이들 10대뿐만 아니고 한 20대 정도도 그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10대들이 그런 애들 노출되면 제가 그 당시에 단축했던 경남에서 그 펜타닐 피치 마약성 진통제죠. 이게 지금 미국에는 좀비 마약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그 약이 지금 그 당시에 경남 지역에 있는 10대 청소년들 제가 그때 56명을 근거했거든요. 이게 2달 만에 이렇게 근거된 겁니다. 애들이 그런다고 애들이. 그 친구들 조사를 해보니까 대다수가 뭐냐면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병원에서 처방하는데 약국에서 파니까 안 맞아. 된다. 디스크 많이 아프면 주더라고. 맞아. 그리고 허리 그런 많이 식으로 아프면. 지금 하기 때문에 제가 또 지금 실버센터 강의를 가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처방받아가 동네에서 그냥 공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큰일 나. 서로가 이렇게 왜
아프니까 너도 안 붙여봐라, 너도 안 붙여봐 이렇게 해가지고 공유하는 분이 생각. 패치.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 예를 들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 노년층을 대상으로는 이 패치를 아까 똑같은 경우죠. 처방받은 본인이 있어야지 다른 친구를 나눠주면 어떻게 된다? 처벌받는다는 걸 갖다 많이 교육을 알려드리고. 그런 것도 지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맞아요. 패치 붙이는 거 그거 막 나눠주는 거 절대 안 된다. 예, 그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일부 강의 가서 이렇게 실버 전 나이 드신 분들 강의하는데 한 몇 분이 이렇게 살 도망을 가시더라고요. 처벌받는다는 자기가 그러니까요. 자기가 해봐서. 그러니까 왜 할머니들이 저 세 명이서 나눠 붙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큰일 나지, 큰일 우리가 나. 초등학생부터 해가지고 나이 90까지 성인들까지 해가지고 그렇죠. 5년차까지 많은 맞아요.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 역할을 좀 우리 형님께 좀 해주시면 내가 할 게 아니지. 아니, 그거는 그래서 좀 많이 좀 중요성을 강조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거는 저 진짜 우리 저 큰일이다. 후배님 같은 분들이 진짜 방방곡곡 댕기면서 많이 부르짖어야 되는데 아니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송에서 용어 자체도 입에 올리지 못하게 하니까 네, 그게 지금 좀 사실은 가장 효율적으로 마약 예방과 관련돼서 홍보될 수 있는 거는 언론이라든지 보도예요. 맞습니다. 네. 거기를 통해서 마약과 관련된 거 예방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예 무슨 갑자기 금기 언어가 돼 버려 가지고 마약이라는 게 마약이라는 그 이름조차 그 발음이 되는 순간 다 방송이고 뭐고 다 통제가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숨겨 가지고 자꾸 키우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안 돼, 안 돼. 그 형님과 이렇게 정제를 해서 방송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부는 또 그냥 막 바로 이렇게 하는 분들 또 때문에 어떤 새끼들은 또 그런 놈들이 있더라고. 무슨 마약하고 빵에 갔다 오는 게 무슨 벼슬인 줄 알고 그거 모자란 가지고 또 새끼들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떨어진 새끼들 그 모자란 것들이 말이야. 한 유튜브가 뭐 개나 고동이나 다 하다 보니까 빵에 갔다 오는 놈의 새끼들이 그걸 무용담이라고 떠들면서 그런 것 때문에 마약 같은 것도 통제가 돼.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이런 그 형님 같은 방송을 통해 가지고 뭔가가 좀 이렇게 전달하고 시사성 있게 좀 하면 그 효과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또 아까 깜짝 놀랐던 게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기사예요, 기사. 마약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쁘고 안 좋고 뭐 그런 기사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너무 구매 방법이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갖고 이 기사를 보면 모르던 애들도 이렇게 해갖고 살 수 있구나 이거 알겠다. 그거는 좀 걱정된다. 예. 그래서 저는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기사 쓴 기자님이. 근데 저는 정기적으로 그런 것들도 예를 들면 포털 사이트다 이렇게 하면 좀 스크리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기사 쓰면서 이렇게 좀 아마 저는 생각하는 게 이 그런 기자분들이 이 마약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잘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이게 사용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기사든 뭐 어떤 뭐 블로그 포스팅이든 뭐 어떤 영상이든 하여간 그런 거나 좀 잘 이렇게 좀 걸러내고 필요한 거 이런 거 예방 필요하고 교육 필요하고 이런 거는 좀 하고 아니, 우리 사회가 생각이 좀 바뀌어야 돼요. 왜냐면 이 마약이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던 그게 아주 아니잖아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 개념을 아직까지 똑같이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마약 예방 교육을 하다 보면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우리가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이런 용어 사용 못하도록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좀 중독성 있는 맛있는 거. 2년 전과 지금 작년에 제가 올해하고의 국민들 인식이 좀 바뀌었다는 직접 느끼고 있거든요. 이전에 보게 되니까 제가 자주 가는 단골집이 있습니다. 샤브샤브집인데 마약 맛이라 마약이라고. 그 가면 입구에 뭐냐 그 시그니처가 뭐냐면 마약 소스입니다. 빨간색으로 입구에 딱 써놨거든요. 근데 제가 그전에는 그냥 아이고 애교스럽게 봤어요. 아우 마약이 아주 완전히 취해 저기에 빠져. 중독성 있는 맛있는 맛. 중독성이 이제 이런 식 사실 나도 그런 인식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약이라는 그 자체를 그거 올리면 안 되는데 나 혼났잖아. 맞아요. 그저 광고 저쪽 맞아요. 전 채널에서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얘기하는데도 이거 뭐 일반적으로 그래서 뭐 마약 뭐 들어가는 거 얘기했다가 아주 혼났잖아요. 그 제가 그 망신당하고. 느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진짜 그거 사죄해야 돼요. 소스 그 마약 소스가 빨간색 입구에 딱 써놨어. 제가 눈에 거슬려가지고 사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장님 제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맞아요. 마약 예방 활동인데 좀 이게 저걸 이름을 좀 바꾸시면 안 될까요 하고 던졌는데 나도 반성 많이 했다니까. 이틀 기획하니까 이름을 바뀌었어요? 바꾸셨어요. 맞아 잘하신 거예요. 그 뭐라 하냐면 특제 소스로 딱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럼 되지. 그래서 이걸 보니까
국민들의 인식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게 그래서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려면 아직까지 우리 아까 말씀드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교육을 좀 더 강화해가지고 그래 되면 앞으로 국민들 인식이 이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잡는다든지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정말 우리가 맨날 국가에서 외치는 정부에서 외치는 마약 청정국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약 청정. 아이고 옛날 얘기네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진짜 그 마약 관련된 거는 거의 캠페인처럼 이게 우리 사회, 국가, 그 다음에 이렇게 전문가 분들, 막 학교, 뭐 교육 시스템, 그 다음에 재활 시스템, 뭐 병원 시스템 이런 온 사회가 다 이렇게 합심해야 돼, 합심을 해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이제 조금 늦었죠. 벌써도. 지금 미국이나 유럽 쪽에 보면 선진국에 보면 개인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 기관이 더 독점하지 그럼 않고 이제는 그럴 아까 때 말씀하신 사회 구조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지역 사회에 있는 뭐 정부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단체, 학부모, 학생,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 다 이렇게 전체가 협심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생각할 때 답이 가능성 없어. 없어. 그렇게 안 하면 절대 이건 그런 퇴치하기 어려워요. 정책적인 방안도 좀 많이 앞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참 답답한 얘기인데. 답답해졌어요. 마음이 할 일이 너무- 더 할 일이 더 할 일이 더 많아지신 것 숨 같아요. 막히는 것 같은 느낌. 뭔가 그래도 뭐 희망이 이런 보이지 느낌.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누군가는 짓지 않으면 맞아요. 누군가 나서지 않으면 바뀔 수 없잖아요. 누군가라도 계속 얘기해야 되니까 모르겠어요. 우리도 한번 첫삽 뜬 거니까 맞아요. 기회에서 하면 또 해봐야죠. 또. 저 한 개만 마지막으로 여쭤봐도 두 개 돼요? 해도 돼요. 2개 해도 돼요? 그 마약 한 사람들 많이 보셨잖아요. 네, 많이 봤죠. 이렇게 보셨던 중에 아유 진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되지? 꼴이 마약을 먹고 저런 꼴이 되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 그런 모습 하나만 좀 그게- 경각심 있게 빵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마약이 했을 때 어떤 느낌이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제일 이제 기억에 남는 그 친구가 19살인가 19살. 때 근데 마약하니까 어떤 느낌이 들으니까 자기 뇌 속에 악마 새끼가 지금 자라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머릿속에 이 올바른 행동을 하고 싶은데 그 악마가 자기와 생각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걸 죽이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내 뇌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얘가 스스로 포기하는 이런 생각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고 나서 이것도 청소년인데 10대인데 과연 정말 심각하구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버리고. 이게 저는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이게 220V 충전하는데 이게 한 2만 볼트 충전하면 어떻게 되죠? 터지겠죠. 터버리죠. 네. 그래서 저는 마약 같은 중독성 약물이 뇌에 들어오면 뇌가 탄다고 봅니다. 타는 거지 타는 거. 뇌가 타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특히 그 청소년들 상대 젊은 청소년들은 이게 중독되는 주기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왜? 뇌가 성장하는 단계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 청소년 시기에 이 마약 같은 약물이 뇌에 침투하는 걸 반드시 막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아니 나라 망하는 거야. 나라 망하는 거 맞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청나라만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아편 때문에 나라 전체 두 번이나 나라 전쟁이 망하는 거야. 되지만 이거 그냥 놔두면 나라 망해요. 누군가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치매가 너무너무 슬픈 병인 게 내 머리가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내 머리가 내 의지대로 안 굴러가는 거잖아요. 작동을 정상적으로. 마약하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결국은? 범죄 분석을 해보면요, 범죄 사건 발생에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한 범죄들 보면 대다수가 와 이런 범죄를 했을까 하는 특히 이 중독자의 제일 피해자가 누군지 아세요? 제일 가까운 가족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가족들이 어떤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위해를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게 스스로가 그걸 물론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인데 자기가 그 범행을 하면서도 내 가족인지 모르고 하겠죠.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이 무슨 맞아요. 마약 범죄자가 저지른 그 범죄 상황은 상상 초월이고요. 그렇죠. 그 하필이면 또 그 대상자가 항상 그 근처에 가까운. 있는 가족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 저희들도 보면 이게 심각하죠. 가정 폭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에 가보면 약물에 의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게 심각하죠. 오늘 마약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진단하는 방법, 예방책 그게 뭐 흡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 김 교수가 가지고 있는 지식 총동원해서 오늘 좀 얘기가 된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한두 가지만 이 머릿속에 딱, 그 염두에 두고 있다가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런 징후가 있는 자녀나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발견해 가지고 구제했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 방송은 한 수만 배, 수천만 배 성공. 그 효과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다음번에도 한번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그때는 어떤 주제로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계속 사건을 네. 얘기하고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쭉 사례를 들면서 설명하는 형태로 끝났는데 그거 말고 마약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어떤 예방 예방. 다시 예. 얘기해서 예방책도 심도 있게 그래도 저도 이제 연령대별로라든지 연락을 받고 그 사건을 풀려고 하니까 내부적인 되면 이 수사 기법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보다 안에 또 이게 마약이 아까 말씀 여러 번 지금 이게 어떻게 하면 좀 낮춘다고 낮췄지만 이 안에 들어가보면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좀 그럼.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이 되고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가능하면 이게 마약은 처음부터 손 안 대는 게 좋으니까 또 우리 구독하시는 구독자님들이 다 가정이 있고 하니까 그걸 좀 지켜내는 방법이 마약으로부터 맞아요. 이겨내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많이 절제해서 뭐 했어요. 그래도 노란 딱지야. 그래요. 근데 아까 우리 용 박사님 얘기하셨는데 맞아. 그거 저 보도를 이렇게 내놓고 자기 딴에는 성의껏 저 조사해서 브리핑해서 그 기사 썼겠지. 네. 근데 궁극적으로는 마약 사는 방법 알려주는 꼴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예요. 그 맞아요. 여긴 절제해서 하잖아요. 맞아요. 수위 조절, 완급 조절 하시잖아요. 수사 안 해본 사람들이 사건 소개를 해서 이거 올리는 것 자체가 막 얘기하니까 막 함부로 얘기하는 게 어불성설이에요. 이게 좀 가감을 이게 해야 되는데 그 구분을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비전문가가 공부 안 하고 남의 분야에 개입해서 떠들으면 부작용이 양산될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뭐 오늘 우리 후배님 진짜 오래간만에 봤어요. 오래간만에 보고 맨날부터 맨날 만나 형님 만나요 한번 봐요. 고맙습니다. 맨날 한번 봐요가 10년 20년 흐르고 맞습니다. 벌써 같이 교육받고 할 때만 해도 형님, 그때만 해도 쌩쌩했어. 몇 년 전도 아세요 그게? 몰라 잘 기억 안 나. 예? 그게 제가 기억은 2009년도입니다. 수사팀장 기억하세요? 내가 1등했어. 저. 맞습니다. 제가 2등했습니다. 2등했나? 내가 그때 제가 그때 형님 학생장이었지 않습니까? 졸업생 중에 1등했어. 맞습니다. 그때 발표하실 때 제가 그 포천의 그 동두천의 그 사건, 그 동두천 여정생 사건 그걸 제가 그때 발표하신 때 감명 깊게 들었죠. 다 2009년도인데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력 엄청 좋으세요. 세월도 진짜 많이 흘렀다. 아이고 우리 아우님 창원에서 창원. 창원에서 왔습니다. 창원이면 저쪽 남쪽 끝에서 지금 여기 의정부 북쪽 끝까지 온 거야. 그러네요. 네, 오늘 오시라고 내가 부른 것 자체도 실례인데. 그래도 형님 덕분에 오늘 또 의정부 부대찌개도 한번 먹어보고 내가 상당히 좋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 올라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고 그 다음번에 또 오라소리를 못 하겠네. 하도 너무 멀어서. 멀어서 언제든지 내가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창원 오겠습니다. 그 근처에 가서 방송하면서 한번 들려서 거기서 특별 인터뷰를 한번 할까봐. 그렇게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조심해서 천천히 내려가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아니고 저도 감사합니다. 근데 예. 우리 교수님 예. 아까 성함을 말씀하셨던가요? 김대규. 예, 김대규. 예. 전 경남청 그 마수대장 했었고 지금은 이제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대규 교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하여튼 오늘 이 정도 선에서 마치는 것도 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